2차 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폭등하니까 이제는 1차 인플레이션이 끝나고요. 이제 2차 인플레이션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요. 러시아가 담합을 해서 감산을 단행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담합을 해서 감산을 하니까 세계 시장에서는요. 유가가 쭉 올라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3개월 새 유가 상승률이 29.8%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만진 TV 제가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엄청나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도권이든 아니면 공중파든 인터넷이든 지금 다 받아 쓰고 있어요. 문제는요. 뉴스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뉴스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 저는 충격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3개월 새에 국제유가가 29.8%가 올랐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충격이 또 온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이 또 온다. 또 온다는 이 단어에 방점을 두면 결국 2차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처음 썼을 거예요. 이 단어가 결국은 또 현실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단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단서가 현재의 단서거든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의 모양새, 이것이 2차 인플레이션으로 가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저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제유가가 지난 6월 12일에 배럴당 67.1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6일에 87.67원입니다. 29.8%가 올랐습니다. 배럴당 20.03달러가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바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 90달러 넘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도 90달러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쉽게 말하면 인정사정 없이 올라갑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유가는요. 모든 동력의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공장까지 모든 동력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그 동력을 통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뭐 자동차에 휘발유 넣는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앙은행에 압박을 하겠죠. 중앙은행에서 금리 올려라. 금리 안 올리면 안 되겠다. 그런 압박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지금 6월에 3%였던 소비자 물가가 7월에 3.2%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면 지금 작년 6월에 9.1%가 올라갔을 때가 1차 인플레이션이라면 지금 6월, 7월 거쳐서 8월, 9월, 10월 가면서 2차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 올리라는 시장의 압박이 중앙은행에 계속 가해질 겁니다. 실제로도 시장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2년물 국채금리가 보세요. 5% 넘었습니다. 다시 9월 6일 현재 5.023%예요. 지난 8월 25일 날 5.078%를 기록했잖아요. 지금 9월 6일이면
오늘입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개월 새에 33.9%가 올라갈 정도로 2년 만기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이 지금 시장에 쉽게 말하면 압박이 압박. 왜? 2년 만기 국채금리는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금리거든요. 올려라 이거예요. 올려라. 예, 지금 5.5%인 기준금리를 5.75%로 올려라. 아니면 5.75%가 아니라 더 많이 올려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 예, 실제로도 압박의 어떤 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2차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금리도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입니다. 지금 이게 지난 8월 21일에 4.34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3개월 반 새에 31.5%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오늘 현재 보면 4.297%입니다. 또 4.3% 근처까지 왔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4.3%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도 올리고 대출금리도 올린다.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이죠. 여러분 절대 말입니다. 시장의 요구 이 정부가 무시할 수 없어요. 시장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옵니다. 만약에 그런 구조가 왔을 때 소비자 물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06% 떨어졌죠. 이틀 연속입니다. 148.48이 떨어지고 13,872.47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7이 빠졌습니다.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31.35가 빠져서 4,465.48로 마감을 했습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57이 빠졌고 198.78이 빠져서 34,443.19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게 또 한 번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요. 당장 말입니다. 7월까지는 뭐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대로라면요. 8월에 물가가 또 올라갈 거예요. 9월에도 물가가 또 올라갈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요. 7월, 8월, 9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현실화되겠다. 그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시장은 변동성이 클 거다. 오늘도 아마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 변동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높을 때는 투자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전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윳돈으로 저축을 하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현금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